네, 지금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재판의 이 배당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두세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요, 여당 목소리를 듣고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사건이 대장동 성남FC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습니다. 위증죄는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이 대장동 사건이 진행 중인 제33 형사합의부에 배당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에 편 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전주의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위증죄요. 지금 여당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증죄 단독 판사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왜 대장동 사건과 또 백현동 사건과 합치냐. 결국 시간을 끌기 아니냐. 이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법과 원칙을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그 재판과 관련된 것에 어떤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 이것은 이제 법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그 법원조직법 7조 사항에 보면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아닙니까? 거기에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 판사가 관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그 형사 사건에 있어서 사형, 무기, 단기 이상의 징역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주 중대한 사건은 이제 판사님 세 분이 하는 그 합의부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지금 전주의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그 위증 교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단기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은 판사님이 한 분이 진행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 맞죠. 다만 지금 현재 있는 그 법원의 법원 사무 분담표에 따를 경우에 지금 그 단기 1년 이하의 어떤 사건이라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결국 원칙이 아니고 원칙의 예외에 따라서 이렇게 배당을 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원칙이 아닌 예외를 따라 가지고 했느냐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건과 병합하다 보니까 그럼 하세월 이미 그 어떻게 보면 위증 교사에 따라 위증했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자백하여서 유죄란 것이 사실상 인정되는 사건을 별도로 해서 빨리 진행하지 않고 기존의 다른 사건과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 재판이 하세월로 늘어지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지금 법원이 자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입니다. 네, 원칙이 아니라 이제 예외에 따라서 배당을 했다고 해주셨는데 법원이 이렇게 여러 사건 한꺼번에 진행하는 이유 보통 뭔가요? 검찰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전체를 하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모두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소할 때는 특별한 사정도 없이 일주일 간격으로 소위 말해서 쪼개기 기소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우리 관련 사건을 포함 이것이 동일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법원 예규에 따라 재정 합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상 위법도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절차상 위법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당이 주장한 대로 혹시 이제 위증교사 사건만 단독 판사가 진행을 한다. 그러면 재판은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정확히 빨리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재판의 어떤 그 이념은 두 가지입니다. 실체 진실 발견. 그리고 그것은 신속하게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백현동 사건 그것 같은 경우에는 벌써 대장동 사건은 벌써 재판에 넘겨진 지가 거의 뭐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서 변론 절차는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중앙지방법원 33부에 묶다 보니까 그 재판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수십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그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년을 넘어서 후내년까지도 넘어가야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가 이 사건은 달라요. 단순히 위증 교사했던 그로 기소된 것은 이재명 대표지만 실제로 위증됐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진행되는 사건과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걸 굳이 이번 합의부로 같이 그 묶을 필요가 있느냐. 예. 그리고 한 사람은 사실상 위증 교사에 따라서 위증했다는 예. 사실을 자백하고 그 어떤 위증 교사하는 내용이 예. 녹취로 돼 가지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신속한 신속한 재판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비춰 봤을 때는 이 사건은 원칙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 기소를 하고 단독 재판부가 해서 신속하게 그 결론을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상에 얘기하고 하는 실체적 진실과 신속한 재판이라는 이념에 훨씬 더 부합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판사로 하면 빨리 나온다는 훨씬 얘기잖아요. 빠르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뭐 이제 재판 결과가 늦어진다는 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유리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앞서 이 사건 예. 그 병합에 따른 어떤 재판 진행에서는 검찰의 쪼개기 기소에 따른 부득이한 그 어떤 결과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재판 결과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예. 네. 혹시 뭐 이재명 대표에게 예. 유리한 거 아니냐 그런 네.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다만 정말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탑니다. 이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이상이 갈 수도 있는데 예. 차기를 준비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무죄를 받아서 예. 사법 리스크 족쇄에서 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재판 지연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병합해서 입체적으로 하면 조금 사건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위증 교사 같은 경우에 그 기소를 하면서 검찰은 뭐라고 했냐면은 네. 이 위증 교사가 결국 백현동 사건에 김인섭을 비롯한 위증하게 된 사람에 대한 혜택을 주게 된 동기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위증 교사를 해서 정말 어렵게 위증을 해준 거에 대한 보답으로 이 백현동에 관한 어떤 그 김인섭 씨가 77억이라는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돈을 김인섭 씨에게 모으고 김인섭 씨와 특별한 그 20, 30년의 지인 관계에 있던 사람한테 예. 돈을 몰아준 그에 대한 어떤 동기를 밝힌다라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판부가 사안을 네. 입체적으로 보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도 예. 사실이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요, 관심은 재판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